혁신을 돕고 세상을 바꾸는 가치 창출, 실천,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혁신 창업 클러스터, 인정 스타트업 파크. 저희 쪽 IoT 테스트 필드 플랫폼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여러 입주 기업들이 자기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한 곳에서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있어서 먼저 선택하시게 될 것 같아요. 여기를 통과하고 있는 속달학원입니다. 이쪽이고요. 저희 통과하고 계시는 부부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의 김성국 김광수입니다. 저희랑의 빈층에 한번 올라가시죠. 이번에 새로 기네. CNR 리서치라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두 가지 임상시험을 했는데 저희가 임상시험 데이터를 하는 회사가 여기를 통해서 정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러 오늘 하루 종일 실사 평가하러 오시는 회사분들입니다.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네네네. 상위 10개 회사 중에 2개 회사가 바이오 헬스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른 한 회사쯤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상승 속도로 봐서 제가 우연이었는데 국내 투자회사 사장님 한 분께 질문을 했어요. 사장님, 지금은 어떤 업종을 주목하십니까? 투자 대상으로. 그랬더니 바이오 헬스라고 대답했어요. 또 다른 사장님, 국내 최고 기업, 최대 기업의 부설 경제연구소 그 소장을 그 동네는 사장이라고 불러요. 어딘지 아시겠죠? 차 아무개 사장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사장님은 어떤 업종을 주목하십니까? 바이오 헬스다 이거. 그 앞에 말씀드린 투자회사는 어떤 회사냐 그러면 방탄소년단 초기 투자를 했던 바로 그분이에요. 하가무게 사장님. S로 시작하는 투자회사. 아실 거예요. 독립투자회사로서는 랭킹 1위고, 그러니까 대기업과 무관한. 전체를 다 합치면 10위쯤 돼요. 근데 거기 사장님 만나서 여쭤봤더니 바이오 헬스라 했는데 두 분 사장님이 바이오 헬스를 주목하는 이유가 달라요. 투자회사 사장님은 중국이 우리에게 20년 정도의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분야가 바이오 헬스다.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신산업이 거의 전부 중국하고 겹쳐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겹쳐요. 그게 부담스러운데 바이오 헬스 산업은 중국이 우리에게 20년 정도 시간을 허락하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라서 이 의료인의 처우가 엔지니어보다 살짝 나은 정도. 그 정도 가지고는 초인류 인력이 들어가기에 충분치 않다. 지금부터 키워도 20년이 걸릴 거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80년대부터 우수한 인재들이 그 분야로 잔뜩 몰려서 지금 막 60대까지 가득 축적이 됩니다. 이것이 대단하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 사장님은 미국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잖아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도미네이션, 지배하에 세계 경제가 편입되는 것을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지배를 확대하고 있는데 바이오 헬스는 늦었대요. 애플이 그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빅테크 기업 중에. 근데 애플이 부닥치고 있는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강 데이터가 불충분하다. 나라마다 들쭉날쭉하고 미국의 데이터가 엉망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가장 많고 완벽하죠. 그것이 하나고 데이터의 불충분.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 게 그쪽이 iOS 체제예요. 우리는 안드로이드. 근데 세계 시장의 지배력을 보면 iOS가 29, 안드로이드가 71점 돼요. 조금씩 iOS가 늘어나는데 그러나 아직은 iOS가 마이너리티거든요. 그 시간만큼이 우리한테 허락되어 있다. 그 기간을 우리가 살려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제가 있죠. 결국 규제 문제인데 하나는 데이터 활용, 두 번째가 유전자 치료, 세 번째가 비대면 진료, 의료. 사실상 상당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돼 있고 토론하면 또 싸우게 돼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바이오 헬스 전도사가 돼 있어요. 두 분한테 들은 얘기로. 엄청난 깊이 있는 예. 게다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의 바이오 산업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눈에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재작년 여름에 카타르 국왕이 한국을 비공식 방문했어요. 보름. 건강진단 받으려고. 근데 중동 산유국가의 국왕이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 마음대로 골라가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서울로 오셨는가? 편하니까 왔을 거예요. 의료의 본질은 돌봄이에요. 배려예요, 배려. 한국에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산후조리협회도 있어요. 그 협회 회장님이 김아무개 회장님. 그 김 회장님의 주장에 따르면 차세대 한류는 산후조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중국의 중산층 산모들의 로망이 서울에서 출산하고 산후조리 받는 게 로망이에요. 너무 편하게 잘해준다. 그거야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윤근 대사 계시잖아요. 이 러시아 대사를 했는데 자기 체험을 얘기해줘요. 모스크바에 근무할 적에 맹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수술 받으러 서울에 올까 하다가 외교관이 수술 하나 하려고 서울 오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모스크바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했대요. 다 끝나고 이제 다 끝나서 이제 퇴원을 시키는데 실밥을 안 뽑아서 그 집에 가서 거울 큰 거 놓고 혼자 우통 벗고 뽑다가 울었대. 그러니까 의료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고 이게 의료인데 이 대륙적인 나라들은 그건 니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의 바이오 헬스가 커갈 그 가능성이 인력의 우수성도 있지만 돌봄의 세밀함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큰 장점 같아요. 여기 이제 스타트업이 팍팍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20년간 IT 쪽으로 하면서 외국계에서 있으면서 외국계 상장을 좀 하면서 최근에 한 5, 6년간 바이오 쪽 하고 있습니다. 근데 IT와 좀 바이오가 다른 부분이 있고 저희 한국이 바이오 산업에 더욱더 더 집중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환경적인 측면에서 요즘 이제 공유 오피스도 많이 있고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같이 잘 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잘 구성이 있는데 바이오 쪽은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랑 큰 기업, 파이자나 뭐 존슨앤존슨들이 투자를 해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공동 실험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IT 같은 경우는 뭐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막 개발을 다 하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뭐 현미기업, 분석 장비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신생 기업들이 이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공동 공간을 두어서 이제 바이오 어떤 벤처들이 오랜만에. 육성할 수 있는 그 오송에는 있어요. 아예 그것을 위한 별도의 기업이 있어요. 그런 장비들, 여러 실험에 쓰일 수 있는 장비들을 다 갖추고 심지어는 신제품 허가받는 업무까지 대행해주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연세대학 나오신 여자분인데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여기도 아니 여기도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특히 바이오 헬스 분야에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많이 몰려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동으로 실험해주고 장비를 갖추고 또 행정 절차도 밟아주고 하는 그런 회사가 나올 것 같아요. 정부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지 않고는 개별 기업들한테 그거 다 하라 그러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인천 스타트업 학교 화이팅!